5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8시 54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이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동시호가 구간 40분부터죠. 그때 출발할 때는 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규거래 임박하면서 어느 정도 또 조절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지수 먼저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 0.51% 하락하면서 2495.41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2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오늘 밀려나게 되면은 3거래일 연속된 하락입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많이 좀 등락이 있긴 했지만 종가상으로 2,500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장 재차 2,500선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200일 이동평균선 장중한테 이탈하기는 했었는데요. 오늘장 재차 테스트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약간 밑돌면서 출발할 것 같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0.32% 마이너스로 집계되면서 854.60포인트 선 기록할 예정입니다. 오늘 밀리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벌써 7거래일 연속된 하락입니다.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는 증시를 보면서 다소 좀 지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장 약보합권 정도, 이 정도라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종목별로도 하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네요. 1,300여 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800여 개 상승불에다가 700개가량은 아직은 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보자면은 중국 소비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핵심 뉴스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멘트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 고조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밥솥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만한 키워드는 지난주 후반에도 시장에 거래대금이 메말라 붙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재명 야권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이 부분이 또 정치 테마주들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장도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AB프로바이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요. 지분 가치입니다. 이 AB프로라는 지분,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한다고 하고 이 업체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현재 지분 가치만 한 4천억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종목의 시총이 2천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녹십자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2%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내추럴 엔도텍 쪽도 강하게 움직임, 그리고 엠젠 솔루션 등의 이 몇몇 종목군들을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몇몇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로는 앞서서 이 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입자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난주 크게 좀 관심을 받았었죠. 대표적으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목요일 2거래일 연속, 화수목이었네요.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다가 금요일에는 쉬어가는 모습으로 보합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음봉이 의미하는 바 시세가 이제 꺾인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반등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약 5% 정도 오르면서 모비스 를 중심으로 해서 중입자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출발할 것 같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빠르게 좀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나오면서 코맥스가 1% 플러스권, 그리고 코콤도 1%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 대비로는 강한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쪽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은 확실히 화장품 쪽이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나가 5% 정도고요. 토니모리도 약 6% 정도 강하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중소형 그리고 색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VT가 근래 들어서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쪽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 아이패밀리 SC 보합권 정도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클리오 쪽으로도 한 1% 정도의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화장품 제조는 감자 이슈가 있죠. 이 종속회사의
감자 이슈 더셈입니다. 비상장이고요. 이 업체의 감자 이슈가 나오면서 홀로 좀 동떨어진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13%의 큰 폭의 하락, 한국 화장품 제조도 4%가량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양호하게 호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그렇지 못.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는요, 월, 화, 수 3거래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석 연휴 들어가고 또 10월 초 되면은 뭔가 증시를 해봐야지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 추석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 한글날 연휴 이렇게 연이어서 또 휴장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잘 활용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라고요. 이 종목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UI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UI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B2B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는 24,000원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는데 오늘 장에서 어떤 데뷔전을 치룰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는 데뷔전이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계속되는 금리 부담감에 지난주 금요일 시장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자동차 업계의 파업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의 급등,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난관을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받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18%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18% 하락한 2,50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500포인트 선 이탈할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파락 출발하면서 0.2%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1.74포인트가량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현재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121억 원 그리고 기관이 117억 원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235억 원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1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0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만큼 하락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보험 섹터입니다. 보험 섹터가 0.9%가량 밀려나면서 오늘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롯데손해보험만이 5%대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 이슈를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안에서 롯데손해보험만 하락하는 와중에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 금속 섹터가 0.79%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도 0.54%, 건설 섹터가 0.36%, 제조업 섹터도 0.3% 하락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섬유의복 섹터가 오늘 0.78%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FNF가 1.43%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F도 1.12%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0.72% 탄력적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업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업 섹터도 0.56% 그리고 0.13%가량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9% 소폭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1% 넘게 낙폭을 키워나가는 상황이고요. 1.02% 하락한 11만 6,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업체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51%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보합권, LG화학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19% 소폭 밀려난 5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0.47%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도 0.2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시면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현재 0.72% 소폭 올라가면서 20만 9,5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네이버도 이렇게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시죠. 포스코 홀딩스가 1.58%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89% 하락하면서 일제히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파란불과 빨간불이 교차하면서 혼조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 에코프로 BM이 빨간불을 켜낸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2.82% 오르면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98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28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도 0.5% 소폭 올라서면서 18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가 코스닥에서는 0.77% 올라가면서 52,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1.33% 하락하고 있고요. 29,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7% 상승하면서 72,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32%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살펴보겠습니다. JRP 엔터테인먼트가 2.27%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10만 7,9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SM 쪽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77% 오른 14만 1,3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HPSB 보겠습니다. HPSB는 추가적인 상승률 가져가면서 0.82% 오른 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내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청약 함께 하신 분들은 내일 환급이 되죠. 그래서 그 자금이 과연 시장에 어느 쪽으로 좀 유입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은 다음 달이고요. 점차 임박해온 상황 가운데서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어떨지도 관심이 좀 집중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좀 양호하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소 좀 힘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몇몇 보이기는 하거든요. 로봇주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B 프로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별 종목 몇몇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쪽 화장품 양호한 움직임이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이 조선이 오늘 좋습니다. 앞서서 국제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셨는데 조선주들 전반으로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시장 대비 강하게 1에서 2% 정도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장비 몇몇, CCTV 몇몇 이렇게 시장에
시장에서 조금씩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 쪽도 여전합니다. 특히나 이 여권 관련된 인사 이쪽 종목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장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중국 소비주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현재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마녀공장 같은 종목도 5.71% 상승하면서 2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성그룹도 8.47%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이 이렇게 중국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 이슈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시장 그리고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먼저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방중한 한 총리와 별도 면담을 하고 우리 측에서 거론을 하기도 이전에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의미 있는 신호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 시 주석 또한 본인 발언이 갖고 있는 무게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방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일단 올해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 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될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던 이벤트 정말 이번에는 오는 건가? 그동안에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온다 말았다 뭐 여러 가지 예측만 있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일정이 잡히는 것인가? 일정만 잡히더라도 사실은 강한 모멘텀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일 텐데 아직은 좀 운을 뗀 정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현재 VT가 재차 또 50위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화장품 전반으로 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뭐 면세점이나 이쪽은 아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이 뉴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물론 국경절 연휴도 이슈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조금 뭐 전반적인 매크로적으로 시장 전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런데 와봤자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방어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화장품 관련주 뭐 마녀공장, VT 뭐 이런 쪽에서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한번 볼까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건 빠지네요. 이거는 오히려 파라다이스는 조금 오르고 있는데 역시 그냥 소비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국경절 연휴 단체 관광객 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와봐야 될지는 연휴 끝나고 한번 집계를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모멘텀 발생했다. 만약에 이 뉴스가 조금 더 진전을 이루면서 일정 나오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조치나 보도가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 차례 좀 그럴 수는 있어 보이는데 뭐 대신 시장에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어떤 좀 큰 이슈가 좀 발생해야 되지 않느냐. 뭐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한 게 지금 주가에 반영돼 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좀 화장품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 보겠습니다. 로봇 가운데서 이렌시스입니다. 이 종목이 가장 강한데요. 앞서서 삼성전자의 로봇 감속기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로봇 후발주자로 분류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한가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추가 상승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5,490원 터치가 나왔고 현재 VI 발동됐으니까 풀려서 더 오르면 또 신고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따라서 뉴로메카가 지금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로봇 또 8%가량의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SBB테크 이쪽도 3%가량,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돼서 다른 종목 대비로는 조금은 약한 모습이고요. 로봇주들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5일에 상장이 네. 되거든요. 그 전에 뭐 시세가 좀 미리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차익 매물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 소멸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뭐 상장 당일날에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더라도 나머지 로봇 주식들은 미리 선반영돼서 뭐 미리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상장 당일에는 막상 좀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져나갈 기회를 이번 주에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그렇죠.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 뭐 연휴 지나고 바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기민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결정을 좀 내려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다음은 5G 통신장비 쪽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그동안에는 설마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워낙에 하루짜리 시세에 불과했던 경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비교적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름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머큐리 좋습니다. 지금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에이스테크 빼놓을 수가 없죠. 에이스테크는 단계 많이 올라서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긴 한데 오늘도 쉬지는 않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이버가 좋습니다. 7%가량의 급등세, 솔리드도 5%, KMW도 3% 정도 오르면서 KMW는 4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 전환 성공했고요. 대한광통신이나 이노와이어리스 이쪽으로도 점차 매기 확대돼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스타링크,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일련의 뉴스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5G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시세가 좀 나왔고 좀 쉬었다가 다시 뭐 좀 시세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정고점 테스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5G 뭐 특별히 모멘텀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주가 많이 하락하면서 일단 수급의 공백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짧게 좀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대형주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쪽이 조선입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강보합권 정도, 현대미포조선도 강보합권가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유달리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 대비로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도 일시적인 단계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이 아무리 불확실한 만큼 그냥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유가의 뭐 수주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고 뭐 지금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진입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저는 반영이 된 상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잠시 보시면요. 네. 일단 뭐 박스권 상단 한 4만 원 초반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오늘 조금 약세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쪽도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는 그 정도 저는 그냥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유가 얘기 나왔으니까 뭐 S오일이나 이런 유가 상승 수혜주들도 보겠습니다.
SOL이 지금 한 2%, 1.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GS는 아직은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양상입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 보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현재 화면에 쭉 나가고 있는데 뚜렷하게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좀 둔감해진 느낌도 받거든요. 예, 지금 뭐 과거보다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상승세가 뭐 100달러 이상을 점치는 측이 뭐 많지만은 네.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WTI 기준으로 뭐 좀 많이 가면은 92달러, 3달러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 정도는 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뭐 120달러, 130달러 간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네. 어느 정도는 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유가가 강세가 좀 나타나고는 있지만 제한된 상승 그 정도로만 관측이 되고 있는 만큼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CCTV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발표가 됐고요. 오늘 시행 디데이입니다. 코콤이 16%,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시총 1,000억짜리에 상당히 좀 아담한 종목인데 거래를 동반하면서 빠르게 손바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맥스 보겠습니다. 코맥스도 5% 정도의 오름세고요. 이노뎁 보시면은 이 종목도 8%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알려졌던 일정, 알려졌던 재료기는 하는데 그래도 시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오전에 좀 오르다가 꺾이지 않을까, 좀 꼬리 달리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CCTV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는 병원에 설치는 수술실에 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제한된 상승 그 정도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다지 뭐 큰 기대는 일단은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 일단 좀 팔자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군 오늘 제약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AB프로바이오는 이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지분 가치가 4천억 정도 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이거를 연속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올리패스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중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개별 뉴스를 가진 뭐 젠큐릭스 이쪽도 좋거든요. 한 7% 정도의 오름세고 요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워낙에 좀 핫한 종목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차 목표가로 주신 가격이 77,000원이었던가요? 이쯤으로 기억하는데 알테오젠 오늘도 좋습니다. 85,000원, 77,000원 갔다가 85,000원 4차 목표가 주셨던 바 있네요.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다시금 8만원권 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HK 이노엔 이쪽도 좋네요. HK 이노엔도 차트가 예쁩니다. 꾸준히 오르면서 한 5% 정도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꾸준히 오르는 종목군도 있고 오늘 같은 장세 속에서도 재료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바이오 개별 뉴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눈에 띄는 종목 몇 명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결국 뭐 지분 매각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조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되면은 또 컨디션 매출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숙취 해소제. 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올리패스라든가 제니큐릭스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테슬라가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죠. 오늘장 보시면은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좀 반등 움직임을 지난주에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에코프로는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0.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포스코 그룹주들 안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는 3%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EM도 3% 정도 하락 중입니다. 반면에 2차전지 쪽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SK그룹주들 이쪽으로는 그래도 상승분 몇몇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LFP 배터리를 보는 분들이 많으시죠. 리튬, 인산, 철. 이 LFP 배터리가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소재 가운데 동박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박 상대적으로는 좀 나온 움직임을 근래 들어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이는데요. 2차전지 희비가 엇갈리네요.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불투명성이 좀 증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차전지 주식들은. 네. 그러나 이제 뭐 동박 쪽에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은 일시적으로 그냥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SKC 차트나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차트 거의 비슷하잖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조금 뭐 개별적으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일단은 낙폭을 만회해 가고 있는 장 초반 분위기인데요.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월요일 장 투자자분들께 팁을 좀 주시죠. 뭐 이번 주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관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 그 정도 더 점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가 금요일장에도 소폭 양봉 나고 오늘도 일단 어제 금요일자 저점 지키면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보조지표들이 조금 제가 여기 보조지표는 지금 안 띄어놨는데 좀 바닥권이다. 단기 바닥권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 주식들의 일시적인 강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소폭 선물 시장에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따가 오후에 다시 뭐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나 뭐 삼성전자 버티면은 오늘 지수는 뭐 그다지 안 빠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3원 70전 빠지고 있어가지고 환율이 제가 보는 거로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하락으로 가면은 오늘 지수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하겠구나. 뭐 그 정도. 최근에 보는 거는 그냥 그 정도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이 상승하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힘들어 보인다. 뭐 그냥 그 정도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의 방향성의 바로미터는 환율에 있고 그리고 아침에 시세가 별로 안 나길래 반도체 쪽 질문을 안 드렸는데 최현재 전문가는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양호하다면 오늘 반도체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그러면 수고해주신 최현재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